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는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인을 겪었는데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기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봅니다. 최근에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흰 가해자의 사고로 인해 부모님이 한순간에 작별 인사 할 겨를도 없이 떠나 버린 거였어요. 부모님의 사고를 들은 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같이 보냈어야 하는 후회가 계속 남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정신 차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도저히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시는데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짐도 정리할 겸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사고였는지 부모님의 온기도 남아있는 듯했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나이 먹은 딸 점점 말라간다며 밥이라도 차려주실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횡한 집에는 저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보입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상해서 버려야 하겠죠. 김치통을 한번 꺼내봤어요. 라면에 잘 어울리겠다 싶은 잘 익은 엄마표 김치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얻어먹을 일은 없을 거란 사실이 제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사무치게 그립더군요. 울다 지치기를 반복하니 죄책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왜 평소에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과 후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나 부모님의 침대에 한번 누워봤습니다. 아직 침대에는 부모님에게 났던 그리운 향이 가득하더군요. 어릴 때 듬직하게 지켜줬던 아버지와 날 항상 공주 대접하면서 귀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의 흔적을 아직은 치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끼니도 거른 채 멍하니 있으니 시간이 금방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더군요. 하루 만에 부모님의 짐을 다 정리하기엔 무리다 싶어서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니 시댁 식구들과 시모, 남편이 모여서 수근덕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저를 위로라도 해주려 모인 건가 싶어 어쩐 일이야 물어도 얼버무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다들 제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남편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며 부산스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군요.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지 싶어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며 싱거운 대답만 하는 거 있죠.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요 며칠간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걸더군요.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유산으로 받게 될 건물을 처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항상 돈이 부족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은 자신 있다며 본인을 믿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헛소리를 들으니 잠이 확 달아나는 거 있죠. 장인 장모가 사고를 당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유산인에 만회하는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당신이 사람이냐고 아직 우리 부모님 모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선 여전히 제 눈을 피한 채 말하더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내기를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위 2원 터진 거 물려받을 건물 해결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 더 이상 고생길 끝날 거라 하더군요. 자신을 한 번만 믿어 달라 하는데 남편은 사업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전형적으로 능력 없는 한량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했으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치킨집 말아먹은 생각은 다 까먹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에 장인 장모가 그렇게 됐건 말건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 했는데요. 남편이 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지 옆에서 계속 구시렁 대는데 정말이지 이놈이 사람이 모습을 한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기절하듯 쓰려져서 잠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모가 저를 찾더군요. 시모는 여기 좀 앉아보라면서 대뜸 유산 받을 건물의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분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미 팔아줄 부동산도 물색해놨으니깐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곤 시모는 여자가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명의부터 남편 앞으로 빨리 돌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기가 차고 너무 어이없어서 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직 건물 가격도 잘 모르겠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여력도 없었다. 왜 사람 속을 후벼파면서 그러시는 거냐 시모에게 말했는데요. 시모는 그런 저에게 어디 어른을 속여 먹으려고 장난치는 개냐 하면서 호통을 갑자기 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호통에 너무 놀란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안 그래도 너무 슬프고 마음도 제대로 못 추스르겠는데 도대체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냐 물었는데요. 시모는 사돈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변을 당한 건 안타까운 거지만 그거와 별개로 여자는 바가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부부끼리 상의해서 건물 명의를 남편에게 넘겨야 내가 편해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아직 어떻게 할지 계획 없다고 아직 부모 떠난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실 수가 있느냐 시모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시모는 비열하게 웃음을 보이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내가 못 배워서 나한테 대드는 건 알겠지만 남편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야지.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냐는 겁니다. 시모는 그 건물 빨리 처분해서 남편 사업하는데 보태라고 멀쩡한 건물 뒀다 뭐 할 거냐며 저를 비아냥 걸렸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라면 모를까 지금 상을 치르고 얼마나 지났다고 제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다니요. 옆에서 보던 남편이 시모를 거들더군요. 장인 장모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나한테도 그 유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라면서 어차피 물려받을 거 내가 사업하는데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냐며 저를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찢찢 혀를 차는 겁니다. 남편과 시모의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며 절규하듯 소리쳤는데요. 부모님 유산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으니 당신들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고 이번 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 말하고는 박차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오니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비어있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오니 익숙한 냄새가 저를 진정시켜 주더군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더니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악독한 시모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집을 돈줄로만 본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에도 장래에는 관심 없고 떨어질 제밥에만 관심 있던 거였어요. 그 망할 집안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쓰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은 더욱더 싫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결정은 했냐면서 출근되더군요.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리곤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 없고 이미 가장 비싼 변호사로 선임해뒀으니 순순히 합의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받을 유산으로 사업이나 벌릴라 그랬는데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단 걸 깨닫고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장난치지 말라며 우리가 함께한 날이 얼만데 무슨 이혼을 하냐며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 거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있는 말 없는 말 막 뱉으며 횡설수설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처가댁 잘 만나서 여태 밥벌이라도 하고 살았던 건데 내 분수를 알고 나댔어야지. 너한테 갈 재산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빈털터리 시모 모시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남편은 처참한 표정으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는데 두 번 다시는 남편과 시댁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시모는 옆에 듣고 있더니 본인 분을 못 이겨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더군요. 저랑 이혼하면 거지가 될 예약인데 병약한 시모 간병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인 남편을 생각하니 그거 참 통쾌하더군요. 이 비열한 집구석에는 1분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1원 한 푼도 빠짐없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죽음값으로 돈놀이부터 하려는 시댁과 남편, 이제는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혼자 남겨진 세상에 참으로 막막하지만 잘 해내 보려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